최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에는 제니10에 대한 황당한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이 평시에는 스텔스 기능을 끄고 의도적으로 타국 레이더에 노출시키고 있었으나 미중 간 대만해 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투태세에 들어가 스텔스 기능을 다시 켰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 전자파를 다른 곳으로 반사시키는 형상과 전자파 흡수 도료에 의해 적 레이더에 돌아오는 전자파 수신을 최소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스위치에 의해 일부러 레이더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형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도료 또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 매체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항공기의 레이더 단면을 넓히는 데 사용되는 루네부르크 렌즈를 그동안 일부러 장착하고 다녔으며 일부 군사작전에서 스텔스 전투기들은 그 기체의 사양을 숨기는 동시에 적국으로부터 방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중국 군사 전문가는 루네부르크 렌즈를 제거함으로써 제니10은 스텔스 기능을 다시 갖추었고 이는 실제 중국의 전투 매뉴얼대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니10이 전투태세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텔스기가 자신의 모습을 레이더에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되는 루네부르크 렌즈는 보통 아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함이나 기체에 문제가 생겨 위치를 표시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중국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 스텔스는 아니야 등 중국이 자국의 제니10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변명인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투태세에서만 스텔스 기능을 킨다면 일전에 인도군이 러시아제 레이더로 출격된 제니10을 포착했던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 또한 미국 못지않게 국경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분위기인데 그 상황에서 스텔스 전투기에 스텔스 모드를 껐다는 것은 정말 인도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다거나 조종사가 나 좀 격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또한 지난 9일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하오칸 스핀에는 제니10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제니10의 내부 무장창에서 PL-15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니10과 PL-15 모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무기이기 때문에 14억 중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제니10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제공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10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KLJ-5 A사 레이더를 탑재해 최대 270km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제니10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고의 A사 레이더인 KLJ-5 탑재를 통해 미 해군과 공군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에게도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장을 세계 어느 나라도 잘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만 해도 PL-15 공대공 미사일이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능가하는 최강의 장거리 미사일이라며 PL-15의 사거리를 350km 이상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PL-15의 고성능 램젯 엔진이 탑재돼 비행 속도가 암람보다 빠른 마하 5에 달하며 시커 성능과 기동성 역시 암람을 능가한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2015년 이후 사거리가 슬그머니 300km로 줄어들고 속도도 마하 4 수준으로 줄여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하오칸 스핀에 공개한 영상에서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로 표기했습니다. 350km로 광고해놓고 실제 미사일 훈련 영상에는 슬그머니 60%를 다운시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의 AIM-120 델타,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방 국가들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성능이 비슷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이마저도 조만간 시제품이 나올 미국의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260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제니10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의 수도 F-22나 F-35A보다 부족한 면을 보이는데요. F-22나 F-35A는 내부 무장창 탑재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의 개수는 6발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제니10의 내부 무장창에는 4발의 미사일로 꽉 차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점을 살리려면 레이더의 성능 또한 받쳐줘야 하는데요. 권투 선수가 팔의 리치가 엄청나게 긴데 극심한 근시를 겪고 있다고 칩시다. 정확한 한 대를 치기 위해서는 상대가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가까이 가거나 멀리서 럭키 펀치만 노려야 하죠.
제니10은 극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권투 선수와 다름없습니다. 제니10에는 이스라엘에서 제공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KLJ-5 레이더, 중국명 1475형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중국명 1475형 레이더는 고주파의 X밴드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로 제니10의 대형 레이동 공간을 이용해 무려 1800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가죠. F-22A에 들어가는 APG-77 빅타워 레이더가 2200개, F-35A에 들어가는 APG-81 레이더는 1600개 정도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듈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F-22용 레이더인 APG-77 빅타워 레이더는 구형 소재인 갈륨 비소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20년이 넘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현존 최강의 레이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아팔과 같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4.5세대 전투기들은 1제곱미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표적을 200km 이상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어 신형 AIM-120 델타 미사일을 이용해 200km 밖 표적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대략 1에서 3제곱미터입니다. F-35A에 들어가는 APG-81 레이더도 F-22의 APG-77 빅타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송수신 모듈을 1200개로 줄이되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1제곱미터급 표적을 150에서 180km에서 잡아냅니다. F-22보다 탐지 거리는 약간 짧지만 F-35 자체가 고도의 센서 융합을 통해 1300km 밖 탄도미사일 표적도 잡아내는 괴물 같은 상황 인식 능력과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기, 심지어 아군 군함까지 연동되는 뛰어난 협동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200km 또는 그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경우 더 좋은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인 질화갈륨으로 송수신 모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화갈륨 소재는 갈륨 비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내열성이 강해 더욱 고출력의 전파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능력만 따라준다면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잡히면 그것은 더 이상 스텔스 전투기라 불릴 수 없게 되죠.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한 결과 진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른데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고성능 폐사 레이더인 아비스-1을 확보하기 위해 수호이 35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들을 무단 복제해온 것을 알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소량으로 팔지 않고 100대 이상만 팔겠다고 한 것인데요. 어차피 중국이 기술을 빼갈 것을 알기에 이득이라도 엄청 보려는 것이었죠. 중국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 러시아 천연가스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24대만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자국만을 위한 공군 레이더를 가질 수 있다는 부품 꿈을 품고 전투기를 열었는데 이는 아비스-2가 아닌 중국 수출용 레이더가 들어있었고 이마저도 복제가 불가능한 조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중국은 결국 자체 개발을 했지만 미국도 20년이 넘게 걸린 갈륨 비소 A사 레이더를 후발주자인 중국이 짧은 시간 내에 F-35와 같은 성능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KLJ-5 레이더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4.5세대 이상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에도 중국은 KLJ-5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280km로 발표했습니다. 이 탐지거리의 기준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10제곱미터의 기체인데요. 이는 F-15EX가 15톤 완전 군장했을 때 나오는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들 중 레이더 면적에 제일 큰 기체로 기준을 세운 것이죠. 이는 4.5세대 전투기들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1에서 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발표한 최대 탐지거리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F-16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로 탐지하려면 100km 정도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F-35의 경우로 치자면 그냥 레이더 없이 눈으로 보고 싸우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일 때까지 전투기가 미사일에 안 맞고 생존했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이는 우리 KF-21 보라매와 제니10이 서해에서 맞붙었을 때 제니10은 KF-21 보라매가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에 공격을 받아 격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제니10 전투기를 개발할 당시에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대단한 레이더로 잘 탐지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하이스펙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개발했음에도 국제사회는 중국의 과시에 냉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중국의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